세상의 모든 콘텐츠를 리뷰한다. 콘뷰. 안녕, 나는 태서야. 나는 민이야. 오늘은 평범과 비범 사이의 능력을 다룬 이야기 2025년 5월 극장 개봉 영화 하이파이브를 보고 이야기 나눠볼게. 콤뷰는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어 주의해줘. 먼저 영화 하이파이브는 태권 소녀 완서, 작가 지망생이라고 하는 덱수 지성, 프레시 매니저 선녀, 그리고 작업반장 약선, 마지막으로 힙쟁이 기동까지 어떤 능력자에게 각자 장기를 기증받아서 초능력을 갖게 된 이 다섯 사람이 모여서 히어로 군단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그 속에서 갈등을 겪기도 하고 또 마지막엔 마지막 기증자였던 악당을 만나게 되면서 펼치는 흥미로운 SF 액션 영화야. 그럼 먼저 미니는 이 영화 어떻게 봤어? 추천해? 나는 완전 추천. 난 이런 종류의 히어로물을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마블보다는 좀 가볍잖아 사실. 그치. 그래서 또 좋았고 그러면서도 이 설정이 명확하고 캐릭터들도 너무 재밌어서 무겁지도 않고 스토리 전개도 정말 편하게 돼서 진짜 재밌게 봤어. 마블이랑은 좀 다른 결의 히어로 영화인 것 같아. 내가 히어로를 좋아하는데 또 마블은 그렇게 끌리지가 않거든. 맞아, 저번에 얘기했잖아. 맞아. 근데 그거 재미없다. 아무튼 그리고 또 볼거리가 많아서 지루한 부분이 없었던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이제 드디어 CG가 좀 어색하지 않은 한국 히어로물이 나온 것 같아서 정말? 반가웠어. 태선 어떻게 봤어? 나도 너무너무 재밌게 봤어. 아 진짜? 요즘 내가 조금 전에도 민이랑 그냥 사담으로 얘기를 나눴었는데 힘들다고? 요즘 좀 그냥 머리가 복잡한 거야. 그냥 체력적으로 지쳐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딴 생각 들고 그냥 생각도 그렇고 몸도 좀 지쳐있는 상황이었는데 영화를 딱 보니까 가볍게 웃으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여서 너무 좋았고 또 영화가 시작하는데 배우들의 라인업이 너무 웅장한 거야. 그러니까 되게 주연부터 조연까지 그냥 다 맞아, 너무 맞아. 연기 잘하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구멍이 없었지. 또 코믹 영화 하면 믿고 보는 배우들도 있었잖아. 뭐 라미란 배우. 그치, 오정세부터 맞아. 해서 다 있었잖아. 그래서 굉장히 기대하면서 시작했는데 역시나 너무 재밌게 끝까지 봤어. 뭔가 심각하고 괴팍한 액션이 나올 때도 그 사이사이에 적절한 유머가 끊이질 않아서 계속 웃으면서 봤던 추천하는 영화. 맞아. 말한 대로 그렇게 딥하지도 않아서 진짜 그냥 쭉 보다 보면 재밌고 시간 다 가 있더라고. 맞아. 진짜 추천해. 맞아.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웅장한 배우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누구를 말해볼 거야? 나는 이번 영화를 보면서 완서 역의 배우 이재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 그래, 좀 인상 깊었어. 그치. 주연이었지만 나는 처음 보는 배우였거든. 나도. 근데 보면서 고등학생 역을 맡아서 그런지 그냥 귀엽기도 하고 매력이 있더라고. 찾아보니까 내가 봤던 영화에 나온 거야. 봉오동 전투에도 조연으로 나왔었고. 엥? 진짜? 그리고 드라마 라켓 소년단이랑 아름다운 세상에도 조연으로 출연했었더라고. 봤어? 아니. 그래? 나도 뭐 보진 못했어. 난 거의 처음 봐. 근데 이외에도 유명한 작품들에 많이 출연을 했었어. 영화를 보면서 완서의 아버지 역이었던 오정세 배우가 이 딸에게 주는 사랑이 나한테까지 느껴졌단 말이야. 진짜 전형적인 딸바 보였잖아. 요새 그런 작품을 좋아하네. 관식이 그런가 같은. 봐. 좀 이렇게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인류애가 느껴지는 그런 영화. 맞아. 네, 그래서 그런지 완서 역의 이재인 배우도 아빠를 정말 잘 따랐고 그 사랑에 보답하는 느낌으로 좀 잘 따른 느낌이었고 특히 이재인 배우를 납치하려고 했던 그 싸움씬 있잖아. 그치. 그때 이재인 배우가 오정세 배우를 생각해준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잖아. 서로 생각해주고. 그치. 한때 태권도로 이름을 날렸던 아빠가 맞아. 또 언제까지나 딸을 지켜주고 싶어 하잖아. 그런 아빠를 오히려 존중해주고 더 자신감을 채워주고 하는 맞아. 그런 딸의 모습이 보였어. 뒤에서 본인이 모든 사람들을 다 해결하면서 아빠가 해결하는 것처럼 꾸며주고 맞아 그 장면. 그런 장면들이 어린 나이에 참 기특하기도 하고 또 웃기기도 하더라고. 그 장면이 인상 깊었구나. 이렇게 미소를 지었다가 또 뭐 깔깔 웃기도 했다가 계속 웃으면서 봤던 생각이다. 나는 그러면은 그 청년 서영춘과 그 역을 맡은 박진영 배우에 대해서 말해볼 건데 나도 근데 태서처럼 조금 등장인물이 너무
짱짱하다고 해야 되나? 맞아. 그래서 고민이 좀 많았는데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히어로물이라고 하면은 메인 빌런은 꼭 소개를 해야 되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청년 서영춘을 소개해 볼 건데 캐릭터가 인상 깊기도 했고 또 이제 그 스토리 자체가 메인 빌런으로 등장을 하고 장기 기증자로부터 췌장이식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의 젊음을 흡수해서 젊어지는 초능력을 얻게 되고 다른 초능력자들 사냥하러 다니고 맞아. 그런 게 되게 매력적인 캐릭터인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소개를 하고 싶었어. 그러면 내가 먼저 이 배우의 필모를 한번 소개해 줄까 하는데 박진영 배우는 94년생이라고 해. 그리고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2012년에 드림아이2로 데뷔했고 그러니까. 이후에 기억나? 완전 기억나지. 그때 사투리 쓰는 맞아. 배우였잖아. 그 무슨 남자 둘이 맞아, 하는 맞아. 그 뭔지 알지? 그걸로 데뷔했고 또 이후에 JYP 보이그룹 갓세븐으로 맞아. 데뷔 알고 있어? 알고 있어. 갓세븐 좋아해? 아니 그냥 왜냐면 그때 드림하이에 나왔는데 보이그룹으로 데뷔했다고 해서 기억이 나. 그래서 그 갓세븐으로 데뷔를 하고 이후에 이제 뭐 유미의 세포들 아니면 다른 영화 등에 출연하면서 정말 종횡무진 활약을 했다고 하거든. 나는 근데 솔직히 그 출연 인물 쫙 나오는데 박진영이 있어서 좀 놀랐거든. 왜? 이름만 박진영이 이렇게 딱 나와 있어서 JYP인 줄 알고? JYP인 줄 알고 되게 놀랐는데 갓세븐 멤버 진영이 배우명으로는 박진영을 쓴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주의 깊게 보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누군지 알고는 있었는데 이 배우의 작품은 처음 봤어. 그래서 이번에 주의 깊게 보니까 그 얼굴에 청순미? 맞아. 그 약간 빌런미도 있고 소년미도 좀 있어서 맞아. 되게 앞으로가 기대가 되는 배우다. 네. 그리고 박진영 배우가 연기한 청년 서영춘이 좀 인상 깊었던 게 뭐였냐면은 말투. 최장 능력으로 젊음을 빼앗기 전에 그 노년 역할이 그 신구 배우잖아. 맞아. 근데 그게 젊어지고 나서 배우 말투를 되게 잘 재현했더라고. 나도 그래서 그치. 인상 깊었어. 이런 어르신 말투 진짜 잘한다. 맞아. 이런 생각을 했어. 그래서 안에 진짜 노인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맞아. 했고 그게 되게 잘 드러났던 장면이 딱 젊어졌을 때 딸이 막 찾아와서 누구세요? 이러는데 이 대사가 기억나더라고. 그 아버지 젊었을 때 미남자라고 말했잖아. 맞아. 맞아. 진짜 노인 같다 이 생각을 해서 이 장면이 기억에 남았어. 그러면 한국판 좀 마음에 드는 히어로물이라고 미니가 얘기를 했잖아. 그치. 하이파이브를 한국판 땡땡땡 히어로물이라고 말을 했을 때 이 땡땡땡에 어떤 단어를 넣고 싶어? 나는 한국판 가족 히어로물. 그러네. 그치. 왜냐면 보면서 정말 편안했거든. 맞아. 그리고 판타지적 요소가 딱 적당하게 들어가 있어서 이런 작품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되게 편하게 볼 수 있을 정도고 그래서 너무 히어로 세계관에 집중하기보다는 남녀노소 즐기는 작품이니까 가족 히어로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근데 맞는 것 같아. 그치. 근데 나는 이런 걸 되게 좋아하니까 조금 더 딥한 세계관이 있었어도 재밌었겠다 싶었는데 이건 취향 문제고 훌륭한 가족 영화야. 의도가 잘 드러나는 것 같아. 맞아. 그럼 너는 태서는 이제 땡땡땡 히어로물에 뭐를 넣어보고 싶어? 나는 꿈속 히어로물. 꿈속? 꿈속? 사실 단어라고 정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꿈속이라는 말이 떠올랐어. 꿈속 히어로물. 사실 생각해보면 영화에 나오는 그 모든 초능력들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진짜 말도 안 되는 초능력이잖아. 또 그 능력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막 끊임없이 발전하기도 하고. 그치. 그 모든 것들이 초능력에 대한 내용도 그렇고 장면 연출 자체가 나는 내가 초능력을 가진 꿈을 꾸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꾸지 않을까, 이 영화처럼 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그냥 꿈속 히어로물?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재밌게 봤다는 얘기네. 그치, 그냥 내가 생각했던 내 머릿속에 상상으로만 있던 그냥 환상 속의 어떤 이야기였던 느낌? 어렵다. 그래? 진짜? 그러니까 꿈만 꾸던 그런 히어로물이었다고? 그냥 내가 진짜 꿈 많이 안 꿔, 미니? 나 엄청 많이 꿔. 진짜? 근데 꿈을 꾸는 방식도 다르다고 하잖아. 그래? 좀 현실적인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고. 나 아니야. 완전 판타지. 나도 판타지, 그리고 막 소설. 거의 나는 꿈속에 있는 내용을 영화로도 계속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진짜 길고 딥하게 꾸고 이러거든. 그래서 이런 꿈을 꾸지 않았을까.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 마치 꿈을 실현해 놓은 듯한 맞아, 그런 맞아. 영화. 완전 이해했어. 고마워. 그러면은 이 영화 얘기를 조금 더 해볼 건데 이게 아무래도 특수효과가 많이 나오잖아. 근데 이게 특수효과를 잘 구현해냈다 혹은 어색하다라는 의견이 나뉜다고 하더라고. 나는 앞에도 말했지만
특수효과가 크게 어색하지는 않았거든. 뭐 우리가 뭐 지금 이걸 마블하고 비교하는 건 아니니까 특히 그 야쿠르트 차 장면이 기억에 남는데 그 특수효과랑 배우들의 실감나는 연기 덕분인지 나도 막 몸에 힘주면서 봤거든. 맞아.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아 그래가지고 나는 이 영화 특수효과에 대해서는 전혀 어색하지 않게 봤었는데 태서는? 이 주제에 대해서 영상미에 대한 완성도 vs 어색함 이렇게 두 가지 중에 정하라고 한다면 나는 진짜 고민이 되거든. 왜냐면 여러 장면이 있잖아. 그치, 뭐 격투씬, 달리기 씬, 야쿠르트 씬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나는 야쿠르트 차가 가는 거나 안재홍 배우가 하는 콧바람? 그냥 약한 콧바람 정도는 괜찮았어. 뭐 너무 큰 액션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야쿠르트 차는 그냥 가는 거니까. 원래 가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질감이 크게 없었단 말이야. 근데 그리고 또 전기를 다루는 초능력도 그냥 뭐 딱히 그렇게 CG가 많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냥 껐다 키는 거니까. 맞아. 그랬어. 근데 제인 배우가 그냥 달리는 액션씬 있잖아. 막판에 막 스퍼트가 붙었을 때 막 엄청 빨라지고 막 공중에서 몇 바퀴 돌고 이런 장면들 있잖아. 아니면 영화 마지막에 액션이 커질 때 그 싸움씬에서 그때 그 연출은 지금 배우가 와이어를 타고 있구나. CG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갔구나. 이런 게 너무 보여서 그래? 당연히 외국에 엄청난 제작비가 들어간 거랑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거슬려. 그런 거에 익숙해진 내가 보기에는 살짝 아직은 있었지만 좀 갈 길이 있다. 근데 그래도 이 영화 자체가 가볍고 재밌게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애초에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다룬 영화였기 때문에 그냥 가능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그래서 나는 크게 거슬리지 않았어. 그냥 편하게 봤어. 그러니까 영상미에 대해서 말하자면 크게 거슬리진 않았는데 이런 의견이 왜 나오는지는 알겠다는 말이지. 어색하긴 하다. 근데 감상에는 방해가 되진 않았다. 그치.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 이제 이 영화 내용이 미니가 생각했을 때 좀 스토리 전개가 어땠다고 생각해? 뭐 약간 신선함이 있었다? 아니면 결국에는 뻔한 심파다, 개연성 없다. 이 두 개로 나눈다면 어떤 쪽이야? 사실 이 영화의 설정 자체는 신선하거든. 그치? 막 장기를 이식해서 초능력이 생기는 거니까. 그치. 근데 사실 전개 자체는 조금 뻔하다고 할 수 있지. 왜냐면 이 초능력이 발현되고 히어로들이 모이고 이 위기에 빠지고 히어로들이 합심해서 빌런을 물리치고 그치. 이런 건 100개는 될 것 같아. 맞아. 근데 뭐 히어로물이 어차피 다 그러니까 그 전개를 어떻게 재밌게 연출하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네. 그치. 그런 점에서는 난 의도에 맞게 잘 만든 영화인 것 같거든. 근데 같이 본 친구는 히어로물 아예 안 봐. 재밌다고 하긴 했는데 이 친구가 말하길 몇몇 장면이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왜 이게 이렇게 흘러가는지 맞아. 개연성이 없었다는 얘기구나. 그치. 그렇기도 하고 그 친구가 대표적으로 뽑은 부분이 남이란 배우가 연기한 김선녀의 능력이 뭔지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야. 근데 나도. 그치. 그런 사람들이 있나 봐. 그래서 이게 조금 개연성이 떨어지거나 좀 설명이 좀 부족한가? 이 생각이 좀 그럼 들더라. 미니가 생각했을 때 라미란 배우의 초능력이 뭐야? 정확하게? 그 초능력을 옮겨주는 거지. 그래서 뭐 시너지를 내주는 거? 시너지를 내기도 하고 예를 들면 딱 손을 잡았을 때 한 명한테 몰빵해서 이렇게 시너지 확 내주고 뭐 이렇게 해주는 거지. 사실 다른 초능력자가 없으면은 쓸모가 없는 능력일 수도 있지. 혼자 자력으로는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래서 뭐 이해한 분들이 능력 자체를 잘 이해 못했거나 왜 있는지 이해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결국에 이제 다 같이 합심을 하려면 꼭 없어서는 안 돼. 맞아. 라미란의 초능력이었지. 맞아. 딱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 태서는 의견이 어때? 나는 누군가는 너무 뻔한 스토리 전개다, 심파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난가? 근데 이렇게 편하고 재밌게 볼 가족 영화 같은 영화는 이런 결말을 갖는 게 맞다고 생각해. 왜냐면 악당을 보면서 갈등을 겪으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런 웃기고 편한 영화를 보는 의미가 없잖아. 그치. 아무리 뭐 히어로물이라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재밌는 영화야. 너무 어려우면 느낌이었고, 또 그게 결국에 해소돼서 재밌게 끝나야 기분 좋게 나는 영화관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난 오히려 초능력이 이렇게 하나씩 공개될 때마다 단순한 초능력이 아니라 진짜 예상치도 못한 초능력들이라 진짜? 다음 초능력은 뭘까? 기대하면서 봤어. 막 우리가 평소에는 초능력이라고 해봤자 순간이동, 염동력, 날기, 투시, 염력 뭐 이 정도밖에 없는데 무빙 아니야? 근데 진짜 다양하더라고. 그치. 그래서 특히
조금 전에 얘기했던 라미란의 초능력도 좀 신선했어. 신선했고 그래서 더 집중해서 봤던 것 같고 또 그 초능력을 이런 문신이랑 연결을 시켜서 어떻게 이렇게 풀 생각을 했지? 뭐 장기 이식도 그렇고 맞아.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초능력과 연결시킬 생각을 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탄을 하면서 영화를 봤다. 엄청 신선했단 말이네. 맞아. 나는 사실 만화도 많이 보는데 히어로 만화도 많이 보는데 그 네이버 웹툰 중에 2018년에 나온 갓핑크라는 작품이 있거든. 스토리가 뭐냐면 어떤 초인을 이제 죽였어. 그리고 그 신체를 나눠서 사람들이 이식을 해. 그런 그 부위에 맞게 초능력이 생기거든. 근데 그 중에서 왼팔을 받은 빌런이 다른 신체를 모으고 다니는 내용이야. 비슷하다. 거의 똑같다고 그러네? 생각이 되거든. 나는 원작을 이렇게 뭐 가져온 건가? 나도 그래서 그 생각이 계속 들어서 이번에 조사하면서 봤는데 그런 논란이 약간 있더라고. 진짜? 그래서 그런 재미가 있었네. 역시 히어로물 좋아하는 미니는 다르다. 장리고모. 그러면 미니가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초능력에 열광하는 이유가 뭘까? 왜냐면 이렇게 끊임없이 이런 히어로물과 초능력에 대한 영화가 많이 나오잖아. 사실 그치? 마녀만 봐도. 마녀 재밌었어. 계속해서 나오잖아. 이런 컨텐츠들이. 맞아. 이렇게 초능력에 열광하는 이유가 뭘까? 사실 이게 정말 깊고 심오하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좀 단순하게 말하자면 재밌어서? 재밌어서가 아닐까 싶은데 내가 히어로물을 좋아하는 이유는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게 더 재밌잖아. 맞아. 더 극적이기도 하고. 그치. 현실만 살아가다가 이런 작품을 보면 잠시나마 대리만족도 되고 갑갑한 기분이 해소되기도 하고. 맞아. 그래서 나는 우리가 로또 당첨된 상황을 상상하거나 재벌이 된 상상을 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 그런 맥락으로 누구나 지금 살고 있는 현실에서 잠시 멀어지고 싶은 순간이 있으니까. 태소는 어떻게 생각해? 나는 사람들은 내가 갖지 못한 것 또는 일반적이지 않고 특별한 것에 흥미를 갖잖아. 특히나 초능력은 신이나 어떤 외계인, 외계 생명체 이렇게 우리 눈으로 본 적 없는 대단한 무언가가 갖고 있었던 것으로 계속 통해왔잖아. 그치. 옛날부터. 또 단어조차도 초능력으로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맞아. 또 오랫동안 여러 히어로물들이 나오면서 이런 초능력을 가진 히어로들을 진짜 높게 대단히 평가하는 사고 그런 슈퍼히어로. 방식이 이미 잡혀 있어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열광할 수밖에 없고 그런 팬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나는 못하는 걸 하니까. 맞아. 그치. 그리고 외계인과 같은 존재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 눈으로 직접 보거나 그 능력이 흔해지지 않는 이상 사람들은 계속 관심을 갖지 않을까 싶어. 앞으로 쭉 이어질 거다. 맞아, 나도. 희귀한 것에 맞아. 관심을 갖는 맞아. 한정판 이런 거 있잖아. 좋지. 우리가 다 이거 똑 해가지고 전기 끌 수 있으면 별로 초능력도 아니니까. 맞아. 그치. 그냥 일상 영화 되는 거야. 맞아. 완전 공감합니다. 그러면 나는 보면서도 계속 생각을 했는데 이 중에서 제일 갖고 싶은 능력을 고르라거나 아니면 뭐 이거 말고도 난 이런 초능력 이렇게 상상해 본 적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 뭐 어때? 나는 나오자마자 친구랑 너 어떤 거 제일 갖고 싶어? 나도 얘기했어. 나는 영화를 보면서는 전기를 다루는 초능력 이거를 제일 하고 싶었거든. 무조건. 그 능력이 사실 어디까지 발휘되는지도 모르고 응용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범위가 진짜 넓은 것 같았고 그치. 실제로 그래서 활용 능력이 가장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 좀 현실적인 생각인가 싶긴 하지만 그치. 근데 또 다른 작품까지도 넓혀서 생각을 해본다면 내가 좀 욕심이 많아가지고 욕심을 상상이니까. 해리포터에 마법을 부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서 해리포터. 그냥 지팡이만 다룰 줄 알면 다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 도라에몽 주머니만 있어도 될 것 같아. 도라에몽? 도라에몽 주머니 안에 다 있잖아. 그것도 초능력이지. 그치. 그런 거 있지 않으면 그런 거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에 만족 못하고 그냥 여러 가지 다 쓸 하고 수 있는. 싶어서. 그치, 뭐 상상은 맞아. 할 수 있으니까. 좋아. 미니는 어떤 거 제일 갖고 싶어? 나는 이 영화 안에서 꼽으라면 우선은 당연히 그 전기 딱딱딱 하는 거. 그치. 원탑이네. 원탑이지. 그리고 나는 또 반대로 생각했던 게 바람 부는 건데 저 어디다 써먹나? 이 생각도 그치. 했었어.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나는 사실 이 이외의 거를 고르라면 좀 유치하지만 막 불이나 물 막 이런 거 다루는 능력도 좀 좋기는 한데 조금 허무맹랑하지 않게 말하면 무빙 봤어?
안 봤어. 안 봤어. 거기서 어떤 사람의 초능력이 뭐냐면 시력이나 청력이 엄청나게 몇백 배 발달한 거야. 이게 되게 탐나더라고. 아 진짜? 그러니까 너가 홍대 입구역에 내렸는데 내가 너 오는 걸 듣는 거야. 너무 소름 돋는데? 그럼 너는 그거랑 다른 소리를 구분할 수 있냐고. 아니 그거랑 상대방의 속마음 읽기 뭐가 더 좋아? 나 이런 거 과몰입한다고. 선택할 수 있어. 내가 지금 읽고 싶을 때 읽고 안 읽고 싶으면 그냥 스위치 오프해도 돼. 무조건 속마음 읽기. 근데 그거 내가 제어가 안 될 것 같아. 너무 읽고 싶은 충동이? 그냥 읽어버릴 것 같아 그냥. 그래 좀 친구가 없어질 것 같긴 한데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지 않아? 쟤는 무슨 생각할까 이렇게. 지금 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네 저렇게 생각하고 있네 이렇게 하나하나 생각할 것 같아. 근데 잘 훈련되면은 어떤 관계에서도 우위를 좀 점할 수 있지 않을까. 야 특히 면접장에서 가져가봐. 면접장에서 진짜 필요해. 나 그걸로 할래. 그거만 있으면 될 것 같아. 야 갑자기 의욕이. 그걸로 통일합시다. 네 좋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자 우리 SF 한국판 이 히어로물의 매력을 가장 잘 살린 장면 한 씬만 꼽자면? 무조건 나는 그 앞에서도 말했던 야쿠르트 차 씬. 근데 이 야쿠르트 차 씬은 한국 아니면 연출 못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너 말 들으니까 맞다. 이 한국판 SF는 야쿠르트 차 씬이 대표하지 않나. 중간에 막 그 야쿠르트 병을 불잖아. 공격하잖아 그걸로. 맞아. 그런 장면도 되게 한국스러웠다. 그치. 한국판 SF스러웠다. 그래서 연출도 좋았지만 배우들의 실감나는 표정 연기가 몰입하게 만들어서 그 장면을 꼽고 싶어. 태서는? 나는 갑자기 미니가 얘기하고 나니까 내가 너무 진지하게 접근했나 진짜 한데 들어보자. 어디 드러나 보자. 초능력은 아니고 마지막에 오정세 배우가 날라차기 하는 장면이 떠올라. 마지막에. 왜냐면 사실 다른 히어로물이 초능력을 쓰는 건 결국 똑같다고 생각하거든. 뭐든지. 근데 부모님이 가진 그런 능력, 부모의 힘 이런 거는 비교할 수가 없잖아. 또 결국 아빠가 계속 뭐 필요할 때 아빠만 부르면 아빠는 달려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마지막에 그 초능력자들도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아빠하고 크게 외쳤는데 아빠가 발차기로 모든 상황을 해결했잖아. 마지막 한 방. 이게 부모님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부모님의 초능력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예민하게 좀 더 감정에 잘 느끼지 않나. 이거는 사실 다른 나라에서는 잘 없지 않아? 좀 개인주의가 강하기도 하고. 정이라는 소리, 한국의 정. 한국의 정과 이 부모 간의 그 관계. 뭐라고 해야 돼? 왜냐면 외국 사는 사람들은 보니까 굉장히 빨리 독립적으로. 그치. 일본만 해도 독립을 되게 빨리 하니까. 그래서 좀 그런 게 있지 않나 생각했어. 그것도 되게 한국적일 수 있겠다. 근데 요새 너가 그런 가족 그런 감성에 푹 빠져서 또 볼 수 있었던 장면인 것 같아. 또 다양한 관점으로 봐서 재밌었네요. 지금까지 5월 극장 개봉 영화 하이파이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어. 콤뷰는 다음에 더 재밌는 콘텐츠로 돌아올게. 콤바.